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2파전이,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주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 배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백꽃 인공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 프로축구팀이 14일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목표입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임시매장이 종합운동장 오륜문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산시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방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역 배농가들은 비상입니다. 며칠 안에 백꽃 인공 수분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마다 하얀 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꽃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수일 내로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천안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가을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꽃가루를 꽃잎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배의 인공수분은 짧은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천안시청에서도 이렇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농민들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농가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안시는 백꽃 인공수분 적기인 오는 20일까지 공무원 약 2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아산페이 1,188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10% 할인 판매도 지속되며 18일부터는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아산페이의 구매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1월 772억 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아산페이는 최근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산시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방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아산시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공수리와 북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 482억 원을 투입해 홍수빈도 10년 기준으로 설치된 우수관로를 50년 기준으로 모두 11.84km를 교체 또는 신설하게 됩니다. 공사는 2024년 10월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임시매장이 종합운동장 오륜문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매장에는 천안에서 생산한 약 100개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임시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천안시청점이 개장하는 오는 9월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1%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하락세로 누적으로는 2.4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매물 누적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1.69% 떨어지는 등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지방의원 출신들의 도전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 21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8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현직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당별로 공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2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은 지방의원 출신들이 8명에 달합니다. 먼저 천안시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14명 중 6명이 의정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과 바로 직전 전반기 의장이었던 인치견 전 의장. 6대 천안시의회에서 나란히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장기수, 김영수 전 부의장. 여기에 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김현 전 도의원과 7대 도의원에 지낸 엄금자 전 의원 등입니다. 아산에서는 전현직 시의회의장 2명이 뛰어들었습니다. 현 8대 후반기 의장인 황재만 의장과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기준 전 의장 등입니다. 그동안 고위관료 출신에 밀려 공천조차 쉽지 않았던 지방의원들의 도전.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6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아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2파전이,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주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두 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올 초 일찌감치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과 민선 7기를 이끈 오세현 아산시장으로 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맞대결입니다. 공천은 면접 결과에 따라 단수 추천 또는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인데 경선이 성사될 경우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5월 초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6명이 공천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 후보에 등록한 김수겸 국민의힘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만권 전 천안 부시장과 박경기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이교식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 조원규 전 인제 대통령 후보 특보, 유기준 전 아산시의회 의장 등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완료한 상태로 4월 셋째 주 초 컷오프를 단행한 후 경선 또는 단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후보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장 수성에 나선 민주당과 대선 승리에 힘입어 탈환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아산시장 선거. 각 당의 최종 주자로 누가 선택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달 초 후보 단일화를 공개 주장했던 최태호 세종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잠시 접어두고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단일화 거부 또는 시기상조 등의 입장을 전해왔다며 다만 단일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추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유문상 세종교육감 예비 후보는 범중보와 진보를 아우르는 후보 단일화를 최초 제안하는 등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세종시로 연고지를 옮긴 스포츠토토 여자 프로축구팀이 14일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는 각오인데요. 이날 홈 개막전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소은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내냄 선수가 침착하게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지난주 개막한 WK리그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에 올 시즌 첫 골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이날 세종팀은 한 골을 더 추가하며 서울시청팀을 상대로 한 홈개막전을 2대0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두 게임을 치른 현재 순위는 3위. 지난해 8개 팀 중 7위에 머물렀던 스포츠토토팀의 올 시즌 목표는 상위 3개 팀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목표는 플레이오프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우리가 준비한 그 어떤 경기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승점을 갖고 간다면은 충분히 저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인 전가을과 강지우 선수가 부상으로 당분간 뛸 수 없는 상태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이날 골맛을 본 브라질 출신 공격수 내냄 선수를 비롯해 남아공의 공격수 마가이아와 일본의 수비수 사쿠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한 만큼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걸 동계 기간 동안 많은 걸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많이 응원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세종 스포츠 토토 팀은 모두 21경기를 치르는데 이 중 12경기를 홈경기로 뛰게 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는 만큼 세종 시민들에게 시원한 경기력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채. 충청남도가 꿈빛채 4,000호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한 더 행복한 주택 2.0 계획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꿈빛채.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남도가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도 전역에 4,000호의 꿈빛채를 공급하는 내용의 더 행복한 주택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2,000호와 농어촌 지역 고령자 500호, 나머지 1,500호는 충남개발공사 공공분양사업과 병행해 공급합니다. 기존 행복주택과 2.0 계획의 차이는 우선 공급 면적입니다. 지금은 2인 기준 최대 60제곱미터에서 3인 기준 70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 환경도 개선됩니다. 1세대 1영유아를 정원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야간에는 연장 운영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육아 환경입니다. 특히 높은 집값, 사교육비, 저임금 일자리 등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2.0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 청년 1인 세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 택배함 등 각종 빌트인 시설이, 신혼부부 세대에는 손끼임 방지와 문턱 제거, 시스템 에어컨 등이 제공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지 선정 시에는 대중교통과 문화 편의시설, 유치원, 돌봄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14년 2기 세종시정 출범과 함께 추진돼 온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지원센터 개장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처음 문을 연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현재 2개의 직매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단기간 최다 매출 기록입니다. 앞으로 2개의 직매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이생활권에 들어서는 3호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이곳 3생활권 환승주차장 부지에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3, 4호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담은 복합 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협력, 또 공존과 상생 문화를 향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개장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으로 공급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6만여 명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구내식당 10곳에 26개 품목을 납품하는 등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으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52%에 불과한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은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60% 선까지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목표치에 좀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참여 농가 수가 지난 2018년 이후 사실상 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민입니다. 직매장 2곳이 추가 개장할 경우 공급할 농산물이 부족할 수 있는 건데 세종시는 현재 500여 농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3, 4호점 개장 전 신규 모집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서 엽니다. 먼저 온라인에선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댄싱키즈 K-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예선과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예선, 어린이 리포터의 홍보 영상 챌린지 등이 진행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 마련된 백동의 텐트에서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군악대 공연과 영화 상영, 경연대회 결선 등을 선보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차당 2시간씩 총 4차례 진행되며 18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접수합니다. 예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버블 매직쇼와 숲속 음악회, 체험 부스 등은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월 급여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둔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사업장도 신규 입사 또는 퇴사 시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천안시청이나 동남구청 당직실입니다.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천안역 지하도상 간의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에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3년 미만의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총 5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 지원금 350만 원과 경영 전략, 마케팅 교육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